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답게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답게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날은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9도, 포항과 경주 10도, 울진 11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울릉도 10도, 독도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포항의 내일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수도 검침원 등 경주시 공공부문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올 한 해 크게 이슈화되면서 경주시도 지난 7월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3, 4m 높이의 트럭 위로 던져 올려야 하는데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봉투를 청소차 위로 힘껏 던져 올립니다. 덤프트럭 형태인 이 청소차의 높이는 3, 4m. 새벽부터 대여섯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쓰레기 봉투를 던져 올리다 보면 녹초가 됩니다. 지난 6월 경주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가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또 수도 검침원과 정동극장까지 경주시 공공부문에 고질적인 노동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됐고 경주시는 지난 7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노동계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는 4개월째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청소감독제 문제에 대해 경주시가 수수방관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고 경주시청 수도검침원의 공무직 전환 약속도 전혀 진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노조 간의 차별 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파기된 부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 시내버스 문제도 경주시가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막대한 시민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버스 노동자들은 해고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퇴직금도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천연민숲 회사의 절반 가까이가 촉탁직, 1년 미만 비정규직입니다. 고용 불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중으로 시내버스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 적립금이 겨우 18% 적립되어 있고요. 한편 경주시는 환경미화원 청소감독제 문제는 성격이 다른 두 노조 간의 합의가 안 돼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고 수도검침원의 공무직 전환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지난 9월 연구 용역을 마쳤고 노사 전문가 협의체도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에서 2명, 경주에서 3명 발생했습니다. 포항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경기도 의정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확진됐고 나머지 1명은 여행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에서 확진된 2명은 170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고 확진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방역당국에서 확진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경주시가 문무대왕면 안동리와 호암리, 와음리, 기림사 일대에 공공하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무대왕 공공하수 처리장 1일 처리량은 300제곱미터 증설하고 오수관로 구간을 16km 신설합니다. 이번 사업에 국비 포함 150억 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 공사 착수를 시작해 2025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이 20대 여성 강사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의 기강회의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건 지난달 22일. 50대 행정실장이 학교 체육관에서 오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여성 강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피해 강사는 가해자인 행정실장을 찾아가 성추행 확인서까지 받았고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후 자체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강사가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분이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매뉴얼에 보면 면담이나 인지한 것 가지고 대처할 수 없다. 경북교육청의 학교 내 성추문 처리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처럼 정식 신고 접수 이전의 면담은 신고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대응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인 공간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해 강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중학교에서 50대 영양교사가 행정실 여직원을 성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관이 회의하고 우리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밖에 이야기할 수가. 사건만 터지면 안동입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북도의회는 이딴 교직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포항시가 호미곶 대보리 앞바다 주변을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미곶 주변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해양보호생물종 개바다말의 서식지로 포항 호미곶 해역에 수심 6m에 걸쳐 8.3헥타르 규모로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해수부에 건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포항시립도서관이 대이동 철길숲 공원에 철길숲 스마트 도서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개관한 스마트 도서관은 휴관 없이 운영되는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포항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비대면으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는 400여 권의 신간 도서 등이 비치돼 있으며 최대 2,002권의 도서를 14일간 무료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경주 동학문화창작소가 지난 13일 동학 해월 최시원 선생의 소개 안내판을 경주 황성공원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개 안내판은 시민 기금을 통해 설치됐고 해월 최시원 선생의 발자취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창작소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안내판 내용을 작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경북 각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논술과 면접 같은 대입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가 좋다면 정시 지원을 고려하고 좋지 않다면 수시에 무게를 두고 대학별 고사와 논술, 면접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대학별 논술과 면접이 시작됐는데 논술의 경우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출 문제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포항시가 염산 테러를 당한 공무원과 소속 부서원 모두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공무원 염산 테러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은 물론 소속 부서원 모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소속 부서원의 상황을 고려해 정기 인사에 맞춰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논에 벼가 아닌 밭작물을 심는 이모작의 경우 물빠짐과 배수가 성패를 좌우하는데요. 이 논을 파지 않고 배수 시설을 하는 기술이 개발돼 시범 보급 중인데 수확량이 늘고 농가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농콩이 누렇게 잘 익었습니다. 이곳처럼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면 침수나 습해를 입기 십상이지만 땅속 배수 기술 덕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땅속 배수를 함으로써 콩 소득이 이제 확신이 섰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고추 재배도 해서 성공을 했고 선택폭이 아주 넓어졌다고. 붉게 연근 수수도 밭이 아닌 논에서 재배했는데 물빠짐이 좋아져 수확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습해를 입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수확이 적다 그러는데 저희 농장에서는 올해 아마 기대 외로 많은 소출이 날 거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은 트랙터나 굴착기에 매설기를 연결해 호스처럼 생긴 배수관을 50cm 깊이에 매설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67% 줄일 수 있고 다시 논으로 복구하기도 쉽습니다. 콩 시범 사업이 진행된 영주에서는 10%, 경주 37%를 비롯해 평균 20% 이상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밭작물의 생산성은 한 22%, 농가 소득은 한 33%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기술 덕분에 밭작물도 쌀처럼 규모화, 기계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중 계좌이체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범죄가 경북에서 올해 823건이 발생해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경북에서 30대 취업준비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현금을 대신 인출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시립연극단이 연극 무명과 복사꽃지면 송화날리고를 선보입니다. 우선 포항시립연극단은 오는 24일부터 4일 동안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고전극 조씨 고아를 새롭게 해석해 충성과 의리에 관한 이야기로 연극 무명을 공연합니다. 경주시립극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 원아홀에서 경주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연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연극 복사꽃지면 송화날리고를 선보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답게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날은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9도, 포항과 경주 10도, 울진 11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울릉도 10도, 독도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포항의 내일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